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만 알려달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계사가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계좌 사용 내역들을 다 조사하게 되니까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가처분 소득이 하나도 안 남잖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힘든 거죠. 경비를 빼고 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 얼마를 챙겨놓고 얼마는 변제금에 낸다? 이건 안 돼요. 생각보다 재판도 잘 통과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권 남용을 막으려는 거죠. 코인이나 도박으로 쉽게 돈 벌어본 기억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7%를 변제하고 93%는 탕감을 받고 채무 1억인데 700만 원 변제하는 건 유튜브 찾아볼 시간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개인회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많이 궁금하시죠?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찾아는 보고 있는데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보고 있으니까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는 보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싫다. 시간도 없다.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만 알려달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3가지만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빨리 설 것입니다. 첫 번째,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라 하면 카드 대출이나 일반 대출 있죠. 담보 없이 그냥 대출 받은 거. 이런 채무들은 10억 이하만 가능하고 담보 대출은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저당권 끼고 사잖아요. 그게 담보 대출이잖아요. 그 금액은 1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둘이 합산하진 않고 따로따로 계산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꽤 컸는데 법인화를 안 하신 거죠. 거래 대금이 여러 업체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씩 물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거래처에 못 준 돈 다 합치면 10억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담보 채무가 10억이 넘으니까 개인회생은 못 하는 거죠. 또는 몇 년 전에 저금리 기조에서 아파트 연끌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연끌 투자로 굉장히 많이 샀어. 은행에 아파트 담보 잡고 빌린 돈이 15억이 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이외에 보통 일반인이 10억, 15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는 1, 2억 이하. 이 범위가 제일 많은 채무이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0억,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간단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데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일반회생이란 걸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보고 개시, 인가를 해주는데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상거래 채권자한테 못 갚은 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일정 비율 이상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의 분할 변제와 회생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조사하고 끝나는데 일반회생은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 회계사가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청산가치와 계좌 사용 내역들을 다 조사하게 되니까 금액이 커서 일반회생으로 가면 개인회생하는 것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예외가 있는가? 예외도 없습니다. 이 금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내가 법원에 사정한다고 간단한 개인회생 절차로 넘겨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금액 넘어가면 개인회생을 그냥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일반회생해도 괜찮아요.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내가 망하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변제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알아볼 정도면 이미 사업이 무너지거나 그만둘 때쯤 되었거든. 매출이나 소득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소득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10억을 약간 넘을 경우에는 채권자 하나를 빼버리는 게 낫고 걔는 그냥 별도로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으로 통과시키는 게 낫고 채무가 아주 클 경우에는 누구 하나 빠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닐 때에는 차라리 그냥 개인 파산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됩니다. 가용소득이 뭘 의미하냐면 내 월급에서 나의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이게 가용소득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가처분 소득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겠네요. 내가 월급 200을 벌면 1인 생계비 125만원 빼고 월 75만원이 남잖아요. 이 75만원이 가용소득이고 여러분이 내시는 변제금이 되거든요. 이 75만원이란 게 존재를 해야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이 금액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월급이 100만원인데 1인 생계비 124만원을 빼버리면 가용소득이 남는 게 없잖아. 가처분 소득이 하나도 안 남잖아.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무직이라고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가 힘든 거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빼고 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해도 인건비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물건 사온 재료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빼야 되잖아. 그걸 다 빼고 남는 게 순이익이 200만 원 나온다.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 빼고 75만 원 남는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라도 월세 인건비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적자 보는 장사야. 매달 남는 돈이 하나도 없거나 한 50만 원 남는다. 그럼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가용소득이 없는 거지. 법원의 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용소득이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직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월급을 124만 원도 못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취업하면 최저시급 190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최저시급이나 최저시급보다 약간 못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1인 생계비 124를 빼면 남는 돈이 있긴 있으니까, 가용소득이 존재는 하니까 아무데나 어디에라도 취업만 해 있으면 개인회생은 진행 가능한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자만 안 나면 돼. 그래도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면 비용 털고 나면 하다못해 최저시급 정도 남잖아. 1인 생계비 124를 빼면 가용소득이 남으니까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용소득은 전부 투입이 원칙이니까 내 생계비 125를 빼든 2인 생계비 210을 빼든 3인 생계비 270을 빼든 뭐 얼마를 빼든 간에 빼고 남는 돈은 변제금에 전부 투입해야지, 빼고 남는 돈에서 다시 뭐 얼마를 챙겨놓고 얼마는 변제금에 낸다, 이건 안 돼요. 생계비 빼고 남는 거는 전부 변제금에 다 투입해야 됩니다. 가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월급이 소액인데 월급이 120, 1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용소득이 거의 뭐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 가용소득이 마이너스나 0원 되거나 아니면 5만 원 남는다. 이러면 가용소득이 사실상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사람이 고령이라거나 어디 취업하기 쉽지 않다거나 또는 1인 생계비를 감액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면 1인 생계비를 깎아내려서 없는 가용소득을 다시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두세 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회생 파산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재판도 잘 통과되고 운이 좋으면 변제금도 낮게 나오고 다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안 내고 탕감도 되고 굉장히 좋은 거야. 살면서 힘드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채무는 다시 발생하니까 부담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파산을 했든 회생을 했든 면책 받았으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한 거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재파산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5년 후에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처리는 그 기간을 지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취하를 권유합니다. 어찌됐건 진행이 안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권 남용을 막으려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이론상으로는 3년 변제 끝나고 면책이 돼야지 신용이 회복되고 새로운 대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판만 끝나도 개시 인가결정만 받아도 소액 대출은 다시 해주겠다는 대부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도박으로 채무가 생기신 분들, 코인이나 도박으로 쉽게 돈 벌어본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빚을 졌어, 회생을 했어. 그리고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소액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모바일 토토 이런 거 했다가 빚을 또 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채무는 3년 동안 변제해서 면책받고 다 탕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채무가 생겨서 이 채무 때문에 면책 받자마자 또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좀 현실적인 얘기죠. 법원에서 1인 생계비를 125만 원 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25만 원으로 살기가 쉽진 않거든요. 2인 생계비가 210만 원이잖아요. 나하고 자식 하나 두 명을 210만 원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낀다고 아꼈는데,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채무가 다시 생긴 거야. 이런 분들도 3년 변제를 완주해버리면 5년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리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회생 변제를 3년 동안 하는데 매달 한 번씩 변제금을 내는데 6개월쯤 변제했는데 안타까운 사정으로 채무가 다시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괜히 3년 다 변제해버리면 5년 기다려야 가능하니까 변제를 그만두고 그냥 개인회생을 폐지를 시켜버려야지. 그러면 나는 면책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바로 재신청하면 되거든요. 오늘의 참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아들였던 분인데, 진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채무가 다시 발생해서 두 번째 기회를 더 주신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죠.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바로 나옵니다. 신청인은 이전에도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및 결정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두 번째 재신청하면 옛날 회생 파산 기록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하다가 안 됐는지 찾아보려는 거죠. 신청권을 남용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2019년에 개시결정 받았던 나의 사건 검색했던 것을 다시 제출하고 개인 자영업자로서 매월 180만원 순이익을 얻고 있는데 2인 생계비 160만원 빼서 월 평균 가용소득 20만원, 요거 36회 내봐야 7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7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죠. 나하고 자식 하나 포함해서 2인 생계비는 210만원인데 왜 160만 뺀지 아십니까? 180 빼기 210을 하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변제를 하나도 못 하겠다는 소리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인 생계비긴 한데 금액을 약간 줄여서 160으로 만들어서 월 20 정도는 변제해 주겠다, 이렇게 재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금의 7%를 변제하고 93%는 탕감을 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6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이분은 결과가 괜찮게 나오신 거죠. 심지어는 하다가 실패해서 재신청한 건데 신청권을 다시 한번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7% 변제율 나왔으니까 채무 1억인데 700만원 변제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개인회생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갈 길을 찾기 힘들다, 유튜브 찾아볼 시간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채무 금액이 10억, 15억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직업이 있어야 된다, 재신청할 거면 5년 지나야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손쉽게 판단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